예, 글로벌한 이슈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도 많았죠. 엑스포, 하지만 뭐 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땐 더 잘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경제를 이렇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해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를 잘 풀어내주시는 두 쪽집게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몸값을 띄워서 한 주 건더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청취자분들이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없으니까 예. 주식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세밀한 거 안 나와서 좀 아쉽네라고 죄송합니다. 하시는데요. 제가 좀 몸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요. 네,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몸 관리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연보다 조금 더 많은 사연이 역시 김대호 교수님 좋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네, 그렇죠.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엑스포를 놓고 뭐 수십조 단위의 경제 효과 이런 홍보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만큼 생산 유발 효과가 있죠.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사람도 오고 가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엑스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졌는데 정말 그냥 사실 스코어만 놓고 보면 너무 차이가 크게 나게 졌습니다. 약간 석패하거나 결선까지 가겠다라는 기대가 사실은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저렇게 그냥 한 방에 져버렸네 이렇게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참패를 했죠. 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투표에 가서 이렇게 큰 차이로 진 것은 제가 아주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금시초문이고요. 그리고 29표란 나라의 표는 정말 이것은 정말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소구를 했길래 네.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요. 자, 이 엑스포라는 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아, 네. 우리 경제의 그 지평을 열고 세계 경제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참 안타깝다. 저는 지금 바로 앵커님 말씀하시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유발 효과가 63조다. 네. 이렇게 선전을 한 것이 저는 패인의 첫 번째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 투표권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엑스포를 내서 자기 나라의 이득이 돌아가거나 세계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볼 텐데 우리는 우리 경제에 뭐 그 산업 유발 효과, GDP 유발 효과가 62조다, 61조다. 이것은 완전 국내용이었던 거죠. 과연 이 엑스포를 통해서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한국이 아닌 사우디가 아닌 한국에서 함으로써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매우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홍보하고 설득하는데 좀 실패를 했다. 물론 사우디의 오일 마니가 그렇죠.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말 반성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국을 또 알린 그런 또 플러스적인 측면도 많으니까 네네. 어떤 뭐 그동안에 이 엑스포 한 오사카라든지 또 밀라노 이런 데 다 재수생들이에요. 네. 한 번에서 당첨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분발해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패도 좋은 또 반면 교사이자 참고서가 되기도 하고요. 올림픽도 저희 사실 한 번만에 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도 여러 번 세 번째나 시행 시도했다. 끝에 했죠.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좀 아쉽기도 하고 이거 딱 되면 사실 금융이나 증시 쪽도 조금 반응이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참패죠. 우리가 이제 석패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석패와 참패는 전혀 다른 그렇죠. 의미를 할 수 있는 거죠. 전략의 실패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좀 꼬집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비밀 투표이지만 지금 이제 그 SNS에 돌아다니는 네. 그 투표 국가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는 서방 국가 대부분이 우리를 이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3세계 국가 대부분이 사우디를 이제 지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색깔이 워낙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전략적으로 사우디를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 지지할 수 있는 국가들 이렇게 나눠서 지지할 국가들을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지하지 않을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공을 들였다라고 본다라면
본다면 이거는 조금 전략의 실패가 아니었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통령께서도 이례적으로 이제 담화를 통해서 내가 좀 불찰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잘 봐서 차제 정말 아직 뭐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일단 부산 쪽에서는 다시 하겠다.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잡음들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소음들 들리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이번에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좀 냉정히 바라보고 네. 뭐 일부는 뭐 잼버리 관련된 얘기들도 꺼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다른 또 국제 대회나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은 발목 잡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차제에는 꼭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이 뭐 한마디 한마디 뜯어서 버릴 것 없는 말인데요. 다음 엑스포 준비 기획단엔 두 분이 들어가시는 걸로 강력 추천드리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실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어릴 때였지만 서울 올림픽을 놓고 보면요. 냉전으로 서로를 정말 너무나 공포스럽게 바라보던 시대에 대한민국 서울 분단국가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라는 행사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이 변화가 됐었고요. 또 한국은 그렇잖아요. 언제 전쟁 날지 몰라서 투자 자본 꺼렸지만 올림픽을 치르는 걸 보고 안전한 나라네 투자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 엑스포 유치 여러분 뭔가 나랑은 먼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긍정적 효과도 많습니다. 다만 두 분의 말씀처럼 좀 제대로 준비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또 추후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금융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렸는데 굉장히 빨리 오전에 동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들 또 그렇게 예견하고 있어서 큰 반향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는지 교수님부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7번 연속으로 이 금통위를 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3.50에서 멈추어 있는데요. 네. 자, 시장의 기대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슬슬 나오니까 이번에 당장은 금리 인하를 하지는 못해도 앞으로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네. 기대가 좀 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금통위 끝나고 나서 이창효 한국은행 총재가 네. 금통위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소개한 내용들 이 대목이 좀 더 주목을 끌었는데요. 여기서 금통위원 6명이 그중에서 상당수가 금리 인상을 좀 더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4명만 추가 금리 인상 열어두자 6명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아직은 한국은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구나. 한국이 금리 동결은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7번 연속으로 동결했는데 동결을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물가는 한때 미국보다 더 낮아졌지만은 2%대까지 갔다가 지금 더 올라서 네. 지금 우리나라의 CPI 물가가 3.8까지 추산했거든요. 네. 미국은 3.2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물가가 더 높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 지금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식품 가격 물가 계속 오르니까 금통위 입장에서도 함부로 금리 인하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 금리 인하보다는 우리가 금리 인하가 좀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순차적이다 이렇게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현재 물가 상황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언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금리 우리가 동결을 먼저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소비가 미국보다 더 빨리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매도 맞을 때 네. 세게 빨리 맞는 게 그 공포가 네네.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천천히 학급에서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도 매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네, 예방주사로 제가 순화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 찍어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번째 이렇게 맞게 되면 그게 나중에 선생님이 힘이 지쳐가지고 강도도 없는데 네. 60번 맞을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공포가 지하게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상은 순식간에 강력하게 해서 빨리 약은 쓸 때 제대로 한 번에 확실하게 쓰자 이거군요. 그런 경제학자들이 좀 더 많은 네.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약 세게 썼다가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착륙이 안 되니까 네.
특히 한국은 지금 영세업자들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웠으니까 살살 다려야 된다. 이런 학자들과의 의견은 달라요. 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더 화끈하게 미국 기준금리는 5.5로 우리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화끈하게 하고 좀 더 금리 인하가 빨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은 확실하게 약을 쓰고 또 뺄 때는 좀 빼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비유를 해주셨고요. 뭐 오죽하면 긴축이나 이런 걸 놓고 발작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의 비유나 설명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제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시장의 참여자들도 그렇고 국내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소장님. 근데 이제 금리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떻게 보면 힘들어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금리 인하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낮춘 상태인데 네. 이게 지금 경제가는 나빠지고 있는데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변동을 폭을 못 가져간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될 요소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라든지 네. 현재 지금 이제 기업들의 부담이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라든지 가계부채의 어떤 부담들 있는 것들을 보면 분명 인하는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이 또 강하고 한편으로 물가만 놓고 지표를 보면 여전히 금통위원들의 3분의 2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미국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때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 배팅을 이미 들어간 거거든요. 최소한 5, 6월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좀 볼 때까지는 일단 현재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각오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처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교수님의 설명도 일면 와 닿고요. 우리가 대한 방식이 달랐는데 미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법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원론적으로 이 방송을 어느 정도 그래도 생생플러스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뭐랄까요. 비유를 하자면 3년 들으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것처럼 많이들 아시지만 잘 이해 못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유가도 오르고 뭐 우유값도 비싸고 다 비싸서 힘든데 오히려 거기에 이자까지 높으니까 힘들다. 낮춰줘야 되지 않아? 이제 평범한 시민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경기가 과열되고 금리를 낮췄을 경우에 갑자기 물가가 더 증폭해서 확 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강의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정책을 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터키의 에르도안. 네. 에르도안 대통령 물가가 막 오르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내렸어요. 정 반대로 알고 네. 있는 것과는 정 반대로 갔네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한 어떤 네. 실패. 그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라는 네. 나라 동화 가치가 아주 폭락을 그렇죠. 했죠. 맞습니다. 자, 이게요. 부담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의 부담만 생각하면 네. 금리를 내려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거식증 환자가 있어서 계속 먹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한테 밥을 주면 네. 살은 더 찝니다. 네. 더 고통스러운데 네. 당장에 며칠 굶었으니까 허기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당장에 눈앞에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면 밥을 주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밥을 주면 몸이 더 살쪄서 예. 더 나중에 고통을 더 겪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금리라는 것은요. 당장에 금리를 올리면 더 고통스럽지만 네. 금리가 돈의 값인데 통화량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돈의 양이 더 늘어나서 물가가 더 올라요. 예. 그러니까 살이 더 찌는 것과 마찬가지란 네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네. 금리를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경제학의 기본 위치인데 예. 그래서 경제 정책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들 매파라고 그러면 매파 금리 올리는 거고 네.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긴축하는 사람들이고. 예.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약을 주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 이런 말이 전 머릿속에 떠올라요. 당장 따뜻해 보이지만 더 동상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시장은 좀 완화가 돼서 시장에 돈이 돌고 기회도 좀 열리고 투자도 좀 하고 이런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좀 소비 심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국내 기업들이나 증시에서도 민감히 반영했던 게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대표님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재미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미국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뜨거웠던 부분들은 온라인 쪽이고요. 오프라인 쪽은 그렇게 별로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이 할인 행사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색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카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구매 후지출. BNPL 배웠습니다. 예. 선구매 후지출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싸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구매 패턴 자체가 일단 변했고요. 네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왔고 여기서 이제 할인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당장 지불 유예, 그러니까 뒤에 네. 가서 이제 돈을 내는 네네. 식의 이런 식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늘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소비를 다 이끌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특정 분야로 몰린 거죠. 예. 몰린 거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매출이 사상 최대치지만 오프라인까지 합치면 거의 평년 수준 정도밖에 되진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만큼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나름대로 온라인 쇼핑이 늘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당장 카드를 좀 많이 쓴 거고 이건 나중에 네. 후유증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오프라인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들도 전반적으로 후유증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것이 좀 달랐다. 한편으로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쇼핑을 대비해 가지고 3분기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제조국들이. 예, 제조국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때 미리 이제 선적을 해서 가야 네네. 되는데 실상 주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런 것 쪽에 대비할 수 있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놓고 네.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은 부분들이 가지는 않았었다라고 본다라면 일단 미국은 소비가 어느 정도 정점엔 다다랐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러면서 이거 LG 텔레비전 많이 팔렸어 이런 얘기가 예전엔 뉴스였는데 네. 그런 연결고리가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만데이에 대한 그 매출 거기에 대한 분석 이런 게 우리 차영수 박사님이 참 잘해 주셨는데요. 한 측면만 보면 이 일부 언론들에 나오는 분석 좀 사태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상당히 소비가 줄었다, 위축됐다 이렇게 봅니다. 위축이다라고 판단하시는군요. 사실 저희들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야말로 소비의 황금기 이래서 6개월 이상 돈을 모아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침부터 뜁니다. 달리기. 네. 정말 오픈런을 하셨군요. 그럼요. 그거 안 하면요.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는 기본적으로 재고들이 행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똑같이 할인을 안 해요. 네.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은 할인을 하는데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네, 맞죠.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요. 이 오픈런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업체는 매출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오프라인이 그 전체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또는 타깃 이런 데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위축됐다. 그리고 온라인도 늘어난 게 다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죠. BNPL인데요. 그래서 네. 주가가 어떤 회사가 주가가 올랐냐면요. 이 온라인 업체 아마존 같은 회사가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네. 그 아마존에 카드 깡 해주는 회사. 결제 대행 회사들. 그렇습니다. 그 회사 주가가 아주 급등했습니다. 전체 온라인 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의 55%가 BNPL 그러니까 buy now 지금 사는데 돈은 나중에 낼게. 네. 외상 구매인 거죠. 네. 그것은 현재 소비자들한테 소비할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네. 않다. 이것은 소비가 점점 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소비가 좀 꺼져야 됩니다. 지금 네네. 세계 경제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네. 지금 미국 성장률이 3분기 성장률이 5.2로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 예. 실질 성장률 5.2 성장은 너무 높아요. 네. 성장률이 좀 낮아져야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의 소비가 좀 꺼지는 것이 네.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뭐 봄철에 가을에 수확한 거 다 잔치해버리면요. 가을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수분처럼 쏟아나는 뭐 돈, 경제, 생산 다 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기에서 좀 지속 가능한 적정선에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장님, 대표님 저희가 그 금시세 얘기를 어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하셨거든요. 예. 갑자기 관심이 올라갔습니다. 뭐
흔히 듣고 있었던 무슨 안전자산 이런 차원인 건지 다른 배경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중국 사람들이 금을 요즘 네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경제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두 가지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현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움직임들이 네네. 보이고 또 하나는 금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과 홍콩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약 6%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네네. 본토가 더 비쌉니다. 아. 수요가 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이란 재화는 거의 전 세계에서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벌써 본토가 좀 비싸다라는 본토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붐인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이 원래 좀 금을 좋아하시긴 원래 중국 사람들이 하거든요. 금을 네. 좋아하죠. 네. 뭐 정말 어마어마한 결혼식에 깔아놓기도 네, 하고. 어마어마한 다들 금두꺼비들 하나씩 네네. 있으시죠. 뭐 그런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돈을 조금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유층들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하나 형성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어떤 선호 소리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을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가 원래 이런 것들의 대체제로 나온 게 코인 시장 아닙니까? 네네. 코인이 결국 이런 걸 대체하려고 했는데 물론 코인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코인 가격이 올라간 건 다른 이유이고 이러한 이유로 코인이 안 움직인다라면 역설적으로 코인은 대체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오히려 금이 알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돈 많은 분들이 왜 금을 사 모으는지 그 배경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또 차영주 소장님의 말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대화하면 시간이 늘 짧습니다. 두 분이 같이 나오시면 더 짧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효 교수님, 차영주 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